안녕하십니까.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자, 연일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니꼬로 정치 공약일 만큼 연신 뭐 완화 정책에 대해서 펼치고 있습니다. 진작에 좀 이렇게들 하시지 왜 이제서 이런 공약을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주제입니다. 역대급 거래 감소에도 집값 계속 버틸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프레임 믿는 분들은 뭐 지금 당장 공포가 시작됐다, 집값 뭐 장기 침체 접어들었다 라는 말에 귀가 쏠깃할 만큼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. 이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과연 그런 지표들과 허와 실을 좀 따져보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하락에 대한 정의 또는 시장에서 적응하는 반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정확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거래가 역대급으로 예. 줄었거든요. 한 1년 사이에 거래량이 뭐 심하게는 한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것 같아요. 뭐 서울 아파트 거래만 보더라도 과거에 이제 거래가 많을 때는 월간 한 3만 건까지도 거래됐었고, 예. 적을 때는 월간 뭐 최저치가 1000건 정도였거든요. 예. 근데 지난 한 1년 사이에 거의 한 월간 7, 8천 건 하던 거래가 지금 1000건 이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. 거의 뭐 10분의 1 토막 가깝게. 예. 보통 보면 우리가 거래량이 증가할 때 집값이 뛰는 경향이 있고, 예. 또 거래가 감소할 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뭐 역대급으로 거래가 적었던 2011년, 12년, 13년 요때는 가격이 좀 떨어졌었어요, 실제로. 거래량이 주니까. 예, 그리고 거래량이 많았던 뭐 2006년이라든가 예. 또는 뭐 2015, 16년 요때는 가격이 꽤 많이 뛰었었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거래가 또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. 그리고 거래가 줄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한 거는 한 작년 8월 이후에 줄기 시작한 예. 거거든요. 근데 뭐 이 정도로 거래가 줄어 있으면은 사실 뭐 가격이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, 그렇죠. 물론 뭐 일부 급매들이 막 나오고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시세 통계상으로 보면은 뭐 아직은 마이너스로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. 예. 예. 뭐 실거래가가 전 고점에 비해서 더 밑으로 떨어진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뭐 계속 신고가가 나올 수는 그렇죠. 없는 거니까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 거래량 감소라는 게 앞으로 집값 하락의 전조로서 계속 거래가 감소해 가면 집값이 정말 뭐 2011, 12, 13년도 때처럼 거래량이 줄면서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거냐, 아니면 뭐 이게 이제 그게 아니고 일시적으로만 줄어 있는 거냐, 여기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예. 어떻게 보세요? 글쎄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죠. 예. 지금 이제 굉장히 지금 집을 못 팔아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. 예. 뭐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은 일시적 이주택이었던 분들은 뭐 집값 거래가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도저히 소화를 시킬 수가 그렇죠. 없잖아요. 또 힘든 분들이 누가 있냐면은 갑자기 대출 규제 뭐 또 대출 금리도 올라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 여러 가지 정책이 신뢰를 어긴 부분이 있어요. 말하자면 이제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들, 이런 것들은 원래는 잔금 대출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. 지금 잔금 대출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. 이러면은 원래 뭐 계획에 의하면은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려고 했던 분들이 입주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?
전세를 놓을 수분이 없잖아요. 근데 현재 전세 시장의 구조가 전반적으로 거래도 없어요. 예. 왜냐하면 다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눌러 앉아 앉았으니까. 보니까. 그러니까 이제 신규 수요 창출이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. 네, 예. 수요도 많지 않은데 전세 물량이 입주하는 데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그 크기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. 통상적이면은 소화될 수 있는 물량인데 이런 물량이 신규 입주 수요가 없으니까 뭐 말하자면 밀려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이사철이 예. 12월 달부터 어느 정도 이사철이 시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신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했었는데 그나마도 보면은 지금 1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뭐 소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화들이 됐어요. 1월 중에 어렵게나마 조금씩 빠진 거예요. 이제 저가 전세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한 중가 전세 정도까지는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매물량도 감소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일시적 이주택 해가지고 막 지금 못 팔면 수억씩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분들도 아주 급한 상황은 지나간 것 같아요. 한 12월 말경부터 매물이 주는 걸 보니까 뭐 계속해서 급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. 이렇게 이제 거래가 줄어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수요를 단절시켜 버린 거죠. 못 사게. 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쌀을 못 사게 한다. 우리 꼭 쌀을 안 먹어도 되지만 쌀을 못 사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은 상대적으로 빵값이 뛸 수뿐이 없잖아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쌀을 못 사게 하면은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. 대체제가 필요하니까. 이거 왜냐하면 뭔가는 먹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쌀을 못 사게 한다. 그러면 빵으로 수요가 넘어가듯이 주택도 필수제거든요. 네. 근데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지금은 대출 중단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목적인지는 우리가 뻔히 다 알죠.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매매를 못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전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전세가 부족하면은 월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고. 안전세로 갔다가 월세로. 그러니까 갔다가. 이런 제도를 꽉 눌러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해놓으니까 지금 시세보다 싸게 살고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월세로 넘어갈 수뿐이 없는데 그렇죠. 또 더 지금 월세 가격을 올릴 수뿐이 없는 요인이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거예요. 맞아요. 금리가 인상되면 월세가 뜁니다. 당연히 그렇겠죠. 월세 가격하고 바란스를 맞춰야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. 이제 금리가 낮으면은 예. 어떻게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놓기를 원하지만 그렇죠. 그게 아니 금리가 높으면은 그게 아니에요. 전세를 못 놓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월세로 몰려갈 수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. 전세 대출 금리가 전 월세 전환 이율보다 현재 높은 상황이 나타나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월세를 내고 사는 게 돈이 적게 먹히는 그렇죠.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또 이런 걸 더 확산해 보면은 점점 아파트에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비슷한 규모의 오피스텔로 가면 관리비를 조금 더 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금리가 거죠. 높아지면 이제 그게 다 비교 일종의 기준 금리가 기준 가격이 돼 버리니까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거래가 줄고 있는 양상이지만은 이게 이제 정말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려면은 이게 사실 매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.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. 지금은 누가 팔 수 있냐고요. 다주택자는 도저히 팔 수 없어요. 그런 입장이 돼 보신 분들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. 집 한 채 가지신 분들 아마 작년에 일시적 이주택을 선매수 후매도로 전략을 짜신 분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을 거예요. 갑자기 못 사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얼음땡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한번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선매수 하실 분들도 없어요.
그러나 뭔가를 내가 사는 건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사는 분들, 파는 분들은, 1주택자가 파는 분들은 내가 살 거를 뭐를 놓지 않으면은 그렇죠. 잘 팔질 않거든요.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세금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매수 수요를 중단시켜 놓은 거, 네. 이거는 결국 뭐에 의해서 풀릴 수뿐이 없냐면은 이 이제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세 가격이 반등하고 월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균형이 맞춰진 게 깨지기 직전까지 저는 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. 그 매수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꼭 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렇죠. 매도자도 꼭 팔아야 될 분들이 있고 이런 거를 일시적으로 틀어막아 놨는데 꼭 사야 될 분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. 이렇게 뭐 일시적으로 대출 중단하고 해서 한 6개월은 틀어막아 놓을 수 있지만은 그걸 계속 틀어막아 놓으면 압력이 높아져서 괜히 시간 지나면은 그게 막 거래가 한번 터질 때 결국 크게 터진다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우리 계절이 바뀌고 있듯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. 마찬가지입니다. 이거 필수제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살 사람은 산다는 거예요. 이거를 어거지로 해가지고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건데 참 이게 답답한 게 막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.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밥을 할 때도 압력밥솥에 압이 차면은 김을 빼줘야 되지 않습니까? 어딘가 엑시탈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 격언에 쥐도 몰아도 한꺼번에 너무 몰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 뭐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 곽 대표님 계속 질문드렸던 게 이렇게 어거지로 묶어놓고 눌러놓고 했던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고 뭐 이런 수치들 갖고 자꾸 그 하향 안정이 정립이 돼 가고 있다라는 말로 호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가격 그러니까 하방 안정의 전조라면 왜 대선 공약에 그토록 많은 집을 공급하겠다고 그 난리를 핍니까? 이거 굉장히 어불성설 아닙니까?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안 맞는 거죠.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 서울시나 그 대선 후보나 국토부나 발표한 자료상으로 이사대책, 3080 도심 공공주도 복합사업, 공공재개발, 공공재건축, 가로주택 정비사업, 마지막 발표한 모아주택까지 이 정비사업의 일종들이 공급되는 시기가 도대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? 가장 빠른 게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같이 구역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가장 빠를 텐데 최소한 4년, 5년입니다. 최소한 4년, 지금부터 시작하면요. 그러면 만약에 지금 대선 후보나 공공재개발 이번에 여기 어디죠? 어디죠? 이번에 공공재개발 흑석 2구역 그게 그 공공재개발로 지정됐던데요. 구역 지정까지 됐는데 지금 난리 났다고 하죠. 왜냐하면 쪽수로만 밀어서 대다수의 면적을 가진 사람들과 배제된 그 정비 사업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. 다들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축제 분위기가 아니에요.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의 절차상의 하자만 생기게 된다면 10년, 15년 우리 이때까지 정비사업에 공급되는 물량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. 곽 대표님 늘 얘기했던 상기신도시 언제 공급된다고 확신하시고 그거 기다리세요. 이 공급된다는 모든 정책들의 주택들은 공급량의 증가는 최소 4년, 5년 뒤부터 공급이 된다는 거죠. 그 안에까지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저희 대한민국에서는요. 이제 한 번은 앞으로 한 3년 전후 정도는 굉장한 수급 불균형에 처할 것 같아요. 지금 뭐 예를 들면 강남은 뭐 대출을 안 해준 지가 오래됐잖아요. 네. 매물 나올 수도 없어요. 또 지금 그동안 못 짓게 해가지고 앞으로 3, 4년은 입주 물량도 없어요. 그럼요. 근데 또 도심에 공급은 해야 되니까 재개발, 재건축은 활성화 시켜야 돼요. 또 뭐 상업지 용적률도 풀어줘야 돼요. 이게 완전히 폭발적인 장세를 만들어 놓고 집값은 떨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. 맞아요.
최근에 이 거래량 감소를 저는 선인장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. 선인장이요? 예. 우리 선인장 물 안 줘도 살잖아요. 그렇죠. 예. 말하자면 우리가 논에다가 물을 안 대주고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. 대출을 끊어버린 거예요. 그렇죠. 돈이라는 거는 물이랑 같은 거니까. 맞죠. 그러면은 지금 6개월 정도 지나면 다 말라 죽어서 뭐 시들시들 해주고 지금 막 다 죽겠다고 하고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이러기를 기대했던 그렇죠, 것 그렇죠,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 선인장이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. 물 없어도 사는 거예요. 그만큼 이 지금 뭐 펀더멘털이 강하다면 강한 거예요. 그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경제가 그렇죠. 무너지면 무너질 그렇죠.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수급 밸런스가 안 맞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거래가 없는데도 그러면은 거의 매도자들은 뭐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렇죠.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나쁘고 이런 상황에서도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는 선인장처럼 돼 있다는 거예요. 체력이 강해져 있다는 겁니다. 좀 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무주택자들 정말 집 사기 좋은 환경이 곳곳에 가보면 아직 싼 물건들이 있어요. 예.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사면 엄청나게 앞으로 괜찮은 지역인데 사줄 사람이 없어요. 예. 다주택자는 없고 뭐 집 없는 사람들은 지금 맨날 기다리는 게 뭐 삼기 신도시 뭐 둔촌 주공 이런 거나 기다리고 있고 그게 안 맞는다고 지난 4, 5년 동안 계속 얘기했죠. 안 된다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이 구정 전후, 설 전후가 집사기 가장 좋은 또 마지막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시기가 들고 다주택자한테는 사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. 맞습니다. 집 없는 분들은 뭐 아파트건 오피스텔이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앞으로 뭐 정부가 집값 떨어뜨려 줄 거다 이런 기대하지 마십시오. 지금 뭐 양쪽 어느 진영을 봐도 정상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진영은 없어 보이거든요. 아직 멀었습니다. 하여튼 이번 대선 공약들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. 뭐 여고 야고 아니 뭐 이따까지 공급이 뭐 그 얘기 그만하겠습니다. 오늘 주제 좀 벗어나니까요. 자, 답을 주시죠. 역대급 거래 감소에도 집값 계속 버틸 수 있을까? 이미 선인장이 돼 있다. 선인장이 되어 있다. 물 안 줘도 버틴다. 물 안 줘도 여기서 물은 대출이나 자금의 흐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. 예. 알겠습니다. 명절 전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역대급 거래 감소에도 집값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 전해드렸습니다. 뭐 항상 비슷한 얘기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항상 비슷한 당부를 드리고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제발 그 어떤 기사 한 줄, 그 프레임 잡히는 거에 너무 호들갑 떠시지 마시고요. 호들갑스럽게 걱정하지 마시고요. 큰 축을 보시면 되잖아요. 수급 불균형, 미스매칭.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어떻게 될 거야 라는 본인만의 방정식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얘기를 뭐 꼭 다 믿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. 분명히 저희는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. 계속 현 정부 들어서 이 방송하면서 계속 드렸었으니까 그 틀이 계속 오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부동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항공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